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03번 테마 부동산 활동별로 있죠. 요것도 이제 가끔씩 시험에 틈틈이 나와요. 그래서 3번 테마 별표시 하나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별표시 하나 하시고, 활동에 따른 분류는 부동산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요,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부동산 취득자가 납부할 수 있는 조세이다 뭐 해당하는 것으로 골라라.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부동산 양도시에 양도자가 납부할 수 있는 조세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틈틈이. 자, 그럴 때 먼저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시에 부과될 수 있는 조세들을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들은 취득시에만, 또 보유시에만,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들을 밑줄 그어놨어요.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것들은 동시 부과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취득에도 부과될 수 있고 보유에도 부과될 수 있고 막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요. 나머지 애들은 동시 부과됩니다. 부동산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양도소득세예요. 나머지는 다 동시 부과됩니다. 그러면 그 동시 부과된 애들만 밑에 빼놨어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인데, 농부, 머리글자를 따서 농부지, 농부요. 자, 농부가 여러분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수련회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서 그 저녁 먹다 보면은 아, 잠깐만 조용히 하고 뭐에 놀리고 그래. 자, 저녁 먹다 보면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댁에서 그러다 보면 6시 내 고향인가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보다 보니까 그 어떤 그 농촌 마을의 어느 부부의 그 생활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찍은 건데, 그 어떤 그 아저씨가 있는데 있잖아요. 아, 이 아저씨 보니까 진짜 강 큰 남자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는 인기 짱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뭐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아저씨한테 다 전화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형광등이 나갔다,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형광등이 나갔다, 뭐가 고장났다, 농기구가 고장났다, 그럼 이 아저씨가 다 그 전화 받고 일하다 말고, 밭에 일하다 말고 그래 그러면 저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가지고 다 고쳐주고 다 합니다. 동네에서는 굉장히 인기 짱이고, 또 뭐 동네 사람들이 또 술 먹을 일 있으면 나 술 먹고 있는데 잠깐 와 그러면 또 일하다 말고 가서 술 한잔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일하다 말고 농촌에서 가면은 누가 나머지 마무리 일은 다 하냐? 그 여자 있잖아. 그 부인이 다 남아서 그 일 마무리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입을 한 대 발라오고 부인은. 그래서 이 아저씨 동네에서는 인기짱인데 집에서는 보니까 너무 심하더라고 보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봅니다. 동네 일이면 다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참견하고. 누구요? 농부. 부동산 취득 양도 모든 단계에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누구? 농부지.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자,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부가가치세 받은 것에, 국세인 부가가치세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의 수입으로 가져갈 때 그 세금을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농부지. 이렇게. 그 다음에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근데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그래서 취득과 보유 시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인데 어떤 거?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내면서 모두 함께 내요?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동산 보유시에 재산세 낼 때 부가세로서 재진이 지방교육세 함께 내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예요. 자,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업을 합니다. 그럼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시 임대하는 거니까 종합소득세 보유시 내는 거죠. 부동산 매매업을 통해서 자, 그 종합소득세 냅니다. 자, 사업적인 목적 갖고 부동산을 팔아. 그러면 그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매매업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낼 때는 양도시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고, 우리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는 뭐를 함께 냅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10분의 1 세율로 지방소득세 함께 내니까, 지방소득세는 자, 종합소득세
함께 지방소득세를 내니까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또 동시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 결론은요. 부동산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시에 동시부가 됩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인지세예요. 문세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외우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이번 순화는 핵심 역 강의는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면 이제 외워야죠. 이제 부동산 보유 양도에서 자 부동산 취득 시에만 여기를 봅니다. 취득 시에만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취득 시에만.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재산세.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나오는 곳이면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 나와 있는 곳이면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항상 같이 나와 있는 세금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국세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시에만.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양도소득세. 일단 이걸 먼저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양도시 부과되는 예를 딱 알고 그 다음에 동시부가 되는 애.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얘네들은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그래서 취득 시에만 부과될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지방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취득 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양도자가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지방교육세는 양도 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인지세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됩니다. 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 오지랖 넓게 취득과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농부지,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지.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취득 보유 양도 다 낍니다.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그립니다. 이제 자, 머릿속에 각인.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서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취득 지방교육세. 또 사진처럼 찍으세요.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거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 누구? 농부지. 이렇게 외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취득 시에만 취득세, 등록면세, 상속증여세, 보유 시에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에만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이렇게 동시부가 되는 거. 취득과 보유에만 다시 머릿속에 그립니다.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가 되는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자, 취득과 양도 다 끼는 세금 어떤 거? 농부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외웁니다.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집에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외우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딱 좀 잘 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되는데. 아니, 그 객관식 시험은 외워야죠, 여러분들. 자, 외워야죠. 외울 건 그냥 외워버려야죠. 04번 테마 면세점 소액증수 면제는 별표 3개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독립한 문제보다도 뭐 종합 문제 속에서 잘 나옵니다. 자, 별표 3개고. 먼저 면세점입니다, 여러분. 자, 세금을 면해주는 점이요. 과세표준 금액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에 그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취득세, 면세점 정도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고요. 저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이 적용되는데 재3분 주민세 시군군의 사업소득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건데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뭐 취득세는 당연히 뭐 형광펜으로 긋더라도 얘는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 사업소 연면적이요. 330제곱미터 한 100평이죠?
3.3제곱미터니까 한 평에 약 한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분 주민세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종업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일 때 어떻게 한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면세점에서 혹시 모르니까요.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면세점이고 금액 나왔다 얼마? 1억 3,500만 원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2번에 보니까 소액징수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예요. 얼마 안 되는 거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면 비용 더 들고 그러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건데 산출세액입니다. 이거는 일정 금액. 자, 아까 그 면세점은 이거였는데 소액징수면제는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 미달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규정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자, 지방소득세도 특이하게도 소액징수면제 적용되고 제가 27회 시험 때 이거 지방소득세가 특이하게도 소액징수면제 적용된다는 걸 그 전에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답지로 나왔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9페이지 보니까요. 등록면허세 최저한세요. 최저한의 세액은 받겠다.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면서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할 때만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에서.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이나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있다 없다? 없고요. 얘는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 그 밖의 등기 세율이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건당 얼마였어요? 6,000원. 자,을 적용합니다. 즉 그러니까 이 말은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틀리죠, 여러분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5,200원 계산됐다. 얼마 납부해? 6,000원. 자,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6,000원 납부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네, 그래서 제가 타사에서 전국모의고사 출제했는데 수강생분들 이렇게 문제를 딱 출제 다 하고 나니까 최소한 그래도 지금 정도 공부했으면 한 10문제는 보통 수업을 좀 조금 들었다 그러면 한 10문제는 맞춰야 되는데 딱 보니까 10문제 못 맞출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답을 바꿨어요. 이런 거. 등록면허세 문제 원래는 답이 다른 거였었는데 못 고를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못 고를 잘하는 사람, 공부 꾸준히 한 사람은 이제 골라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못 골라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정답 지문을 이 흔한 거, 맨날 나오는 요 흔한 거. 등록면허세 세액이, 부동산 등기 세액이 6,000원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 X. 요거 딱 하나 일부러 바꿔서 집어넣고 무조건 주는 문제 맞추라고 하나 바꾸고 그랬는데 타사에서. 자, 아니 어떤 분들은 저는 항상 모의고사 출제할 때 그래도 이렇게 항상 보면 기본적으로 저한테 안 배운 사람들도 다 맞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출제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안 배운 수강생분들이 다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문제는 다른 나한테 안 배운 수강생들이 가급적이면 틀리길 바라면서 공부 열심히 했으면 맞추고 틀리길 바라면서 몇 문제를 꼭 출제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그렇다고 점수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웬만하면 그냥 공부 한 두어 달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부러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정답은. 자, 그랬는데 하여튼 요거 여러분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자, 05번 납세자, 납세 의무자인데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제2찬압세무에 관해서 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14회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14회 시험 강의할 때는 14회 시험 공인중개사 14회 시험 강의할 때만 해도 제가 진짜 저 아줌마들한테 인기 짱이었어요. 그 당시에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강의력은 좀 내가 생각해도 좀 그때는 좀 어설펐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강의는 어설펐지만 뭐로 커버했냐면 얼굴이 하얘가지고
제가 딱 그때 오면 아줌마들이 그냥 막 그래서 좋다고 막 이뻐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냥 그거로 그냥 넘어갔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14회 시험 때요. 그 시절에 14회 시험 때 요게 나왔었어요. 저 제2찬압세무 관련한 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부가가치세도 우리 시험범위여가지고 관련해가지고 나왔었고요. 제2찬압세무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2찬압세무가 24회 시험인가 또 나왔었는데 안 나오다가 자, 딱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한번 봅니다, 여러분. 납세자, 납세무자였는데 납세자 봅니다. 세금 납부하는 자요. 납세자는 그 세금 납부하는 자에는 양가로 1번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하고요. 9페이지 맨 아래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징수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로 나눠져요. 자, 그랬을 때 양가로 2번 징수 의무자부터 먼저 볼게요. 징수 의무자는 세금 징수의 의무가 있는 자지 납세 의무자는 아니에요. 자, 근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특별 징수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 대리납부 의무자가 있는데 여러분, 자, 우리 원천징수, 특별징수 배웠어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자, 징수의 의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원천징수, 특별징수.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원천징수 방식.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 기초과정에서. 그럴 때 사업주라는 자, 잠깐만요. 근로소득세로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근로소득세 있잖아요. 근소세. 요거 납세 의무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근로자인데, 요거 근로자인데, 근데 징수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가 있었는데, 사업주가, 자, 월급 주면서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 떼고 주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를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 뭐라고 해? 원천징수. 자, 근데 소득세 떼면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이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1 세율로 해서 어떤 것도 함께 냅니까?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소득세 납세무자가 함께 내는 세금 어떤 거? 지방소득세예요. 부가세는 아닙니다. 이 지방소득세, 얘도 함께 떼서 내잖아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그랬을 때 이 특별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 이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얘는 징수의 의무만 있는 자지, 징수의 의무만 있지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아닙니다. 얘는 징수의 의무가 있는 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간에 징수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긴 한데 납세 의무자는 아니라는 거. 대리납부 의무자는 어떤 거냐면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주세요. 이건 중요한 말 아니고요. 대리납부 의무자는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외국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을 해요. 자, 내국인이 여러분들 이제 항상 나중에 중개사 되셔가지고서도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집 갖고 있다, 아파트 갖고 있다, 내국인한테 팔 때는 그럴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이 외국인이요, 양도할 때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이 양도자, 여기는 양도자가 양도세 납세 의무자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은요, 자, 양도리 속하는 부동산 팔고 잔금 받고 양도리 속한다 말부터 2개월 내에요. 자, 양도세를 내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저 지금 집 팔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토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 뭘 토낀다고 그래. 그냥 그게 출국. 자, 그냥 자, 말 그대로 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내국인은 외국인이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자, 이 사람한테, 자, 뭐냐면 잔금, 자, 줄 때 있잖아요. 애초에 세금 부분을 떼고 줘요. 자, 그래서 이 외국인이 납부할 세금을 내국인이 대리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리 납부 의무자인 내국인은 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양도세 납세 의무자 아닌데 이 외국인이 내야 되는 양도세를 대리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리 납부 의무자도 징수의 의무만 있지 납세 의무자는 아니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양가로 1번 납세 의무자 봅니다. 납세 의무자에는 본래 각 세목별로 규정된 납세 의무자예요.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 상목을 사실상 취득하는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연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양도세는 또 역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자, 양도세는 양도한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이렇게 각 세목별로 본래 납세 의무자가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하는데 이 납세 의무자에는 징수 의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징수 의무자 포함한다는 틀리고, 연대 납세 의무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민법에 배우잖아요. 연대납세무자는 보세요. 만약에 갑과 을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연대납세 의무 지는 경우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아이고 우리 배웠잖아요. 자, 삼소가 전까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다만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과점주의 주식 취득, 주주 1인 구학과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전부 다 합쳤을 때 50% 초과 보유예요. 그럴 때 이 과점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과점주들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자, 갑과 을이 연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자, 연대 납세 의무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과세권자 누구한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갑한테 먼저 청구하고 그 다음을 이게 아니라 연대 납세 의무자 누구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연대 납세 의무자는 갑이 지는 만큼의 납부할 의무는 을도 동일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는 동일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자 상관에는 그런 얘기고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보충적으로만 납세 의무를 지는데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양수인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을 양도해요. 갑의 사업을 을한테 사업 양도합니다. 그럴 때 사업 양도인이고 사업 양수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사업 양도에 관련한 세금은 원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사업 양도인이에요. 근데 법에는요, 이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자, 이 사업 양수인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사업양수인을 정해놓고 이 본래 납세 의무자인 사업양도인이 사업양도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자, 보충적으로 이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보충적으로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보세요. 연대 납세 의무자는 과세권자 누구한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세금 내라고. 근데 이 사업양도의 경우는 제2차 납세 의무자한테 야, 바로 그냥 얘한테 오지 않고 얘한테 야, 너 이거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게 자, 사업양도의 경우에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뜻을 이해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보증인, 납세 보증인, 세금 납세자의 납부만 보증하고요. 신고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납세 보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된 조세 채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보증인이 된 자가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납부만 보증하기 때문에 납세 보증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요. 자, 보충적으로 이제 본래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정해진 사람들한테 세금 납부할 의무를 보충적으로 지게 하는데요.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 자, 줄을 그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한번 봅니다. 해산하는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처음 배우는 거라 낯선데 한번 보세요. 청산인이라든가 자녀 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가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정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그래서요, 비상장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비상장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돼요. 또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 봅니다. 무한책임사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세금을 안 내면요, 그 법인이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양도의 경우는 아까 사업양도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사업양수인이 정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양수인이 자,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 비교되는데,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 이게 이제 독립화 문제로 24회 시험 때가 나왔었어요. 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법인은 제외하고 비상장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비상장 법인의 법인이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정해진 무한책임사원이나 그 비상장 법인의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이때 특정 과점주주라는 것은 지방세 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는데, 우리가 취득세에서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서 그 과점주주도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의의는 똑같아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그와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인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얼마? 50%를
초가 보유하는 주주를 우리가 과점주라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취득세에서도 똑같아요. 이 지방세 기본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주를 합쳤더니 전체 몇 프로? 50% 초가 보유하는 주를 과점주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맨날 한 얘기가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실전에서 나왔던 것은 다음 중 제2찬압세무자 의무자가 아닌 자를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 지문에 이제 주주인과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쳤을 때 100분의 50을 보유하는 주주는 주주 이렇게 나왔었는데 딱 100분의 50을 보유하는 주주는 제2찬압세무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제2찬압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뭐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 부족한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전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지만 특정한 과점주주는 징수 부족액에다가 자기 지분율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자에는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로 나눠지는데 징수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납세의무자에는 제2찬압세무자, 연대납세무자, 보증인을 포함하고요. 징수의무자는 포함하지 않고 이런 것들 정도 편하게 보고 갑니다. 별표시 안 했어요. 5번 테마는 6번으로 넘어갑니다. 조세 징수 방법은 별표시를 3개 합니다. 자,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몸을 이리 고 옷을 입고 그러면서. 자, 징수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06번 테마 별표 3개 하고 봅니다. 신고 납부 방법이 있고 보통 징수 방법이 있고 특별 징수 방법이 있는데 먼저 신고 납부 방법이에요.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라고 하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방법이랑 1차적으로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죠? 근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어떤 지제가 따르냐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세.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요. 산출세.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거기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눈 뜨고. 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원칙은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징수 방법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중요한 것은 자, 지방세에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어떤 거예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신고납부라고 그랬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아니고 자원분.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뭐? 지방교육세요.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신고납부하는 국세, 소득세, 양도세 포함해서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웬만한 국세는 신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4가지. 그 다음에 국세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아,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못 외우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세금이 어떻게 징수되느냐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보통 징수 방식이요.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세 방식인데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납부지 않는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대표적으로 뭐예요?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항상 같이 나오는 어떤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이제 친구 항상 같이 다니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납부 하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신고납부하고. 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뭐하고? 보통징수하고. 그래서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한마디로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국세에서 자, 정부 부가세는 국세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애들 정부가세입니다. 농특세 같은 애들 종부세 부과세일 때 종농이, 농특세 같은 애들 역시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세일 때 농특세는 요거 신고 납부하는데, 종농이 종부세 부과세일 때 농특세는 종부세에 따라서 뭐하고 정부 부가세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 부가세 또는 내지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세, 또 국세에서 종부세, 애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세인데 예를 들어 신고납부, 거기서 날라온 것 앞서면서 시통에 버리고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3번 특별징수, 지방세에서,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죠.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조세를 징수시키고 납입하게 할 때 지방소득세, 아까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모두 함께 떼서내요. 지방소득세. 징수에 편의가 그거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게 할 때 지방소득세에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몇 년 전에 시험에 한번 24회 시험 때가 나왔던 것이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와 관계되는 내용으로 취득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 2018년도 취득세에 관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골라봐라 이럴 때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등록면세는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징수 방법 반드시 그 예를 알아주시고 07번 테마 가산세입니다. 별표시 2개 합니다. 가산세 27회 시험 때는 독립한 문제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가산세에 관한 것이 하여튼 나올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예상대로 나왔는데 다만 쉽게 나왔었습니다. 정답은 쉽게 나왔었고요. 가산세 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이요. 세법에 의하여 가산세라는 게 뭐냐? 세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했다. 근데 다만 이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온 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 아까 저 위에 맨 꼭대기 그거 보면 그렇잖아요. 징수 순서상 10페이지 맨 위에 거기 보면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에서 다시 계산한 세금을 합해가지고 거기서 보내는데 또 미납부하면 가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해가지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해가지고 가산세 만약에 적용되는데 가산세가 그 위에 징수 방법 나와 있잖아요. 20만 원 계산됐다. 자,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가산세 20만 원 합해가지고 얼마 내라고 고지서 보내요? 납세 고지서 보낼 때? 납세 고지서 보낼 때는 자,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시킵니다.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다만 해당 지방세 또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세목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거. 그래서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감면 세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번이요.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공제하는데요. 자, 11페이지 세목별 가산세 비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정도잖아요. 그럴 때 일반 가산세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요. 신고를 불성실했다. 취득일부터 60일 신고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테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자, 무신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 몇 프로? 20%.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을 때 몇 프로? 납부할 세액 40% 가산세가 적용되고 과소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분 세액이 몇 프로? 10%입니다. 산출세액의 10%가 아니라 납부할 세액의 10%가 아니라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된 그 과소신고분 세액이 몇 프로? 10%. 그 다음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에 따르면 40%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 부정과소신고 분석의 40%인데 다만 요거하고 과소신고 분석에서 부정과소신고분의 10%를 뺀 금액하고 각각 구해서 합한 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인데 시험에서 이걸 구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낮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도 부정과소신고 분석이 몇 프로? 40%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가 정도입니다.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도되는데 지방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계 최대 몇 프로 한도내에서만 세가 정될 수 있다? 75% 한도내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될 수 있다. 꼭 알아두시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에다가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로 1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 기간에다가 1일 얼마씩이요? 0.03%율이 가산됩니다. 1만 분의 3율. 자, 취득세는 근데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 100분의 80, 80% 중가산세가 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일반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아요. 신고불성가산세 40, 20, 10%, 납부불성가산세 1일 0.03% 똑같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자기를 등록면허세는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안 내고 와가지고 등록관세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기등록을 하고 사라지고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휴통에 버리고 우리 집 재산세 올해부터는 내가 계산해 세법 공부했는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니까 가산금만 정되지 가산세는 정되지 않습니다. 자,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정되고 가산세가 정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문제에서 뭘 안 했다고 가산세 정된다? 무조건 틀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니까요.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가 정되는데 지방교육세 또 부과하면 뭐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가산세가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 농특세도 있고 지방교육세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하여튼 본세에서 이미 신고불성가산세를 부과했는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가 또 가산세가 부과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납부불성가산세는 적용되고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 실세는 신고 납부하니까 자,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이거 내용들. 자, 그래서 똑같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만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산금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얘는 신고납부를 고의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기 지방교육세는 이에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요. 거기 보세요. 원칙적으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보세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가산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산금 적용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다만 요때요. 무신고 가산세는 있잖아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정부부가세잖아요.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신고기한 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근데 무신고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신고기한 내 그냥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고지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근데 신고기한 내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럼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걸 나중에 필기해 놓습니다. 거기다가 쉬는 시간에.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 정부 부가세이기 때문에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했을 때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신고기한에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니까. 근데 신고기한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배우죠 지금? 이제 핵심 요약 5, 6월 강의니까 이제 공부 좀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 부가세, 가산세, 가산금 이거 했다는 전제에서 이런 내용도 추가해서 좀 알아둡니다.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추가해서 거기에 나중에 적어 놓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요. 자, 신고납부하는데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가 있죠. 예정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불성가산세 의무위반에 적용되에 따라 40, 20, 10% 똑같습니다. 납부불성가산세 똑같고요. 예정신고기간 내 자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했을 뿐이고 확정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예정신고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환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의 한정에서는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양도세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12페이지 08번 테마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에 대한 것도요, 별표시를 2개 합니다, 여러분들. 가산금에 대한 것도 별표시 2개 하시고요. 자, 가산금은 어떤 거냐?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고지세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자, 가산금이요. 자, 고지세 기준인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체납세액이 몇 프로요? 3% 딱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중과상금이 적용되는데 납기후 매 1월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1.2%, 1,000분의 12, 1.2%씩 중과상금이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만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2%까지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맨 꼭대기 제목을 보니까 일반가산금 3%가 합쳐가지고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과상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몇 푼 안 되는 거 같고 그냥 중과상금 적용하면 우습잖아요.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세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돼 있을 때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나와 있으면 30만 원 미만인지는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재산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자, 재산세 고지서 나란히 병기 고지되어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배웠잖아요. 아이고, 이거 그래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미만인지는 따로따로 판단하고 세목별로. 가산세와 가산금 비교를 봅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합니다. 아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했잖아요. 20만 원 붙었다. 과세권자 계산한 세금에다가 100만 원 합해가지고 120만 원 내라고 고소 보냈으니까. 근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또 별표시 봅니다. 표 아래. 자, 별표시. 지방세 중에서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적용되는 세금.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는 세금. 가산세 적용될 수 없는 세금. 어떤 거? 재산세. 재산세 문제에서는 하여튼 뭐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무조건 틀려요.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징수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뭐 자기가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산금 낼 수는 없으니까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인 경우에 중과상금은 적용한다 안 한다? 금방 봤잖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인 경우에 중과상금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체납한 지방세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는 중과상금을 적용합니다. 30만 원이면. 국세는 얼마? 100만 원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합니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09번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별표의 3개입니다.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 별표의 3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요.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등등 기한의 신고 이런 것들 잠시 쉬었다가요.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